3년 넘게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주가지수는 60% 가까이 뛰고 통화가치도 25% 넘게 오른 나라.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러시아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벌인 지 3년, 모두의 예상을 빗나간 러시아 경제는 호황을 넘어 과열 양상이라는데요. 오늘은 러시아의 전쟁 경제학을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선전포고를 하고 본격적으로 침공을 시작한 날입니다. 이후 지금까지 만 3년 넘게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쟁 초기만 해도 러시아 경제는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주가지수는 하루 만에 33% 급락했고요.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예금자들이 달러를 구하려고 은행에 줄을 늘어섰죠. 국가 신용등급은 강등됐고 외국 기업도 줄줄이 빠져나갔습니다. IMF는 2022년 러시아 GDP가 8.5% 급감할 거라고 전망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매우 의외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급감할 거라고 예측했던 2022년 러시아 GDP 실제로는 1.2% 소폭 하락에 그쳤고요. 2023년엔 3.6%, 2024년엔 4.1%로 상당히 높은 성장률 기록했습니다. 모두의 예측을 깬 결과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정답은 바로 군사적 케인즈주의 효과입니다. 정부가 공공지출을 늘려서 소비를 촉진해서 경기 부양하는 걸 케인스주의라고 하는데요. 군사적 케인스주의는 군사 지출을 늘려서 성장을 촉진한다 라는 얘기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나치 독일입니다. 나치 정부가 대대적인 군사력 확장에 나선 1933년부터 37년까지 독일은 실질 GDP가 55%나 성장하는 대호황을 누렸는데요.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GDP의 3%였던 국방비 지출은 이제 거의 7%다라고요. 정부가 대대적으로 국방비를 쏟아 부으면서 무기 공장들은 24시간 3교대로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일할 사람 구하기 어려워진 방산기업들이 월급을 왕창 올려주고도 있는데요. 덕분에 러시아 근로자들의 지난해 1년간 급여 상승률 무려 21.9%로 16년 만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전선으로 나가는 군인들도 역시 거액을 받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입대할 때 연방정부가 주는 기본급 외에도 주정부가 주는 보너스를 또 받는데요. 최근 러시아 남서부 사마라주에선 지원병 입대 보너스를 기존보다 80%나 인상한 5,800만 원으로 책정했어요. 러시아 평균 연봉의 3배가 넘는 금액이죠. 이렇게 지갑이 두둑해지는데 당연히 소비 심리가 살아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러시아의 가계 소비는 1년 전보다 6% 늘었고요. 최근 러시아 소비자 신뢰 지수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국민들이 가계 상황이나 국가 경제를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러시아 경제 호황의 또 다른 요인은 외국 기업 대탈출과 그로 인한 국산화입니다. 전쟁을 시작한 이후로 1200개가 넘는 다국적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나거나 운영을 중단했다는데요.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제조업부터 골드만삭스, ING,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금융회사, 스타벅스, 맥도날드, 코카콜라, 애플 등 소비자 관련 기업까지 줄줄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기업들에겐 역설적으로 이게 기회가 된 거죠. 외국 기업들의 빈자리를 국내 기업들이 빠르게 채워가면서 이제 러시아 국민들은 코카콜라 대신 도브리콜라, 스타벅스 대신 스타스를 마시고요. 맥도날드 대신 부쿠스노 이토치카를 먹습니다. 당연히 국내 기업들의 이익이 크게 늘어났고요. 다국적 기업이었다면 아마 해외로 상당 부분이 빠져나갔을 배당금과 세금이 러시아 내에 남게 됐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기업들의 국내 투자 붐도 일었는데요. 전쟁 때문에 받게 된 대대적인 경제 제재 때문에 서방 은행들이 러시아 기업인들과의 거래를 끊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러시아 재벌들이 그 돈으로 유럽의 다른 나라 자산을 사들일 텐데 그 길이 막히면서 어쩔 수 없이 러시아에서 땅을 사고 러시아 공장을 짓는 데 투자하게 된 거죠. 전쟁이 초래한 의외의 효과입니다.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곳곳은 폐허가 되고 지금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침략국인 러시아에선 근로자도 기업도 모두 전부 다 돈을 더 잘 벌게 됐다니까 참 씁쓸한데요. 그래도 결말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러시아 경제를 떠받쳐온 군사적 케인스주의가 이제 한계에 다다랐거든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의 가용 자원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바닥난 건 아무래도 노동력입니다.
러시아는 사실 전쟁 이전부터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나라였어요. 부족한 노동력을 이민자들로 메워왔는데요. 2022년 전쟁이 일어나자 러시아 대탈출이 벌어집니다. 이민자들은 물론이고 군대에 끌려갈까봐 걱정하는 젊은 러시아인들까지 무려 75만 명이 한꺼번에 외국으로 빠져나갔고요. 지금도 또 매달 1만 명에서 3만 명의 청년들이 입대를 하고 무기 공장들은 24시간 가동되면서 인력이 말 그대로 바닥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실업률은 2.4%로 완전 고용이다 못해 노동력이 아주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죠. 한 기업 임원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용접공들이 엄청난 급여를 받으면서 무기 공장으로 다 가버렸어요. 고용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버나요? 이렇게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이 이어지면서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1월 러시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9.9%였어요. 특히 감자는 92%, 양파는 48%, 버터는 36%나 뛰었는데요. 오죽하면 지난해 11월에 러시아의 복면 강도가 가게에 침입해서 버터 20kg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물가를 잡으려면 과도한 군사 지출을 줄여야만 할 텐데요. 푸틴 대통령이 이런 선택을 할 리는 없고요. 대신 러시아 중앙은행이 움직였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19%에서 무려 21%로 높인 건데요. 하지만 물가는 잡힐 기미조차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자 부담만 커진 기업들이 아우성이죠. 최근 러시아에선 이대로 가다간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경기 침체와 물가 급등이 겹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전쟁으로 이룬 경제 성장은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는 법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저당 잡기 때문인데요. 장기적인 생산성을 높이려면 교육, 과학기술, 건강 이런 데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 예산이 확 쪼그라들었고요. 대신 탱크와 총알을 만들고 군인들을 먹이고 수송하는 생산성이 낮은 분야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러시아 경제학자 블라디슬라프 이노젬체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러시아는 현대화로 가는 모든 길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안정은 있지만 발전은 없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3년간은 어떻게든 버텨왔을지 모르지만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죠. 만약 이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 경제는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치솟고 냉각될 거예요. 하지만 제재가 풀리면서 더 많은 석유 달러를 벌어들이고 서방의 첨단 기술도 사들이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지금 러시아 관련 주식에 투자금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딥다이브 한혜란이었습니다.